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동현 대표, 박정식 대표 두 분과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지부터 빠르게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에서 탄탄한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을지, 최근에 배터리 셀업체들의 흐름도 좋고 앞서 포스코 케미칼도 호실적 속에 주가가 크게 오른 바 있었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어떨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네, OX 나뉘어졌는데요. 일단 기동현 대표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성장성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했어요. 네, 위치적으로 보시면 조금은 부담되는 가격대일 수도 있지만 네.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배터리 산업에 조금 더 저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모 화학의 자회사죠. 이제 내년이 되면 코스모 신소재 울산 공장이 착공이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모 화학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의 수직 계열화가 본격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생산율도 충분히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모 신소재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양극재 기술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한 생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업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배터리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하이니켈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니켈 함유량이 많을수록 배터리 효율도 높아지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이니켈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배터리 셀업체들, 삼성 SDI라든지 LG 엔솔이 이번에 앞으로 이제 다국적 기업인 스텔란티스의 북미 전기차 추가적인 공장 계획에 앞서서 서로가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모시기 위해서 지금 경쟁이 다시 한번 불이 붙었다. 여기에 따라서 코스모 신소재가 어느 정도 지금 양극재 기술로서는 배터리 셀업체에 대해서는 패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기존의 삼성 SDI랑 계속 연구 개발이라든지 전략적 제휴, 협업을 하기로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코스모 신소재가 조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합작이 조금 더 확실시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됐을 때 충분히 LG 엔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이 시너지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5 주셨는데 박정식 대표님은 뭔가 좀 걸리시나 봐요. 네, 실적 대비 일단은 덩치가 너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흐름이 앞으로 조금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홀딩하는 관점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75,000원 정도 가격 라인까지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 수급적으로도 일정 부분 좀 매도 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순자산 가치도 그렇게 많이 지금 성장을 하지 못했고 또 영업이익과 매출액도 3분기에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는데 단순히 앞으로 성장하려는 어떤 그런 기대 심리로 강력한 수급력이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순자산 가치 대비 거의 10배 가까이 시가총액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배터리 소재 관련 주들에 비해 저평가 상황은 아니고 고평가 상황도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많이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정도 수준으로 부각은 받고 있지만 충분히 부각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해서 일단 X 의견을 드렸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한 시세가 크게 꺾이지 않는 이상 한 7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현대로템으로 가볼게요. 3분기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현대로템의 방향은 어떨까요? 두 분의 의견은요? 여기는 오로 일치가 됐습니다. 현대로템도 방산으로 또 묶이면서 시세가 분출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방산주들이 고점 대비 내려온 상황에서 실적이 괜찮네. 이거 한번 길게 볼까? 좀 고민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현대로템이 일단은 기차나 여러 가지 어떤 철도 관련 제품으로 점유율을 좀 1위를 찍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철도 관련 매출보다는 오히려 방산 쪽, K2 전차 같은 이런 방산 쪽에서 매출을 좀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수주 실적으로 보면은 일단 내년까지는 긍정적으로 실적을 뽑아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세가 급격하게 꺾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출렁출렁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요. 그렇다고 저평가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 좀 많이 부각을 받았다가 어느 정도 좀 꺾였지만 그래도 본연의 자산 가치 1조 3천억 대비 시가
시가총액 2조 5천억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그 성장 가능성만큼 시장에 부각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또 이 일봉상의 120선 라인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기술적인 반등력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23,000원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신규 매수 또는 홀딩 관점을 유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반등력이 나오게 된다면 26,3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 이 라인이 돌파가 된다면 조금 더 홀딩 관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코리아 S예요. 저희가 오늘 현덕이 덕분에 시간에도 치솟는 리튬 가격 때문에 관련주 하나를 소개해 드렸는데, 코리아 S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무서워서 변동성이 너무 커서 참 대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동현 대표님은 더 갈 거다. 이런 거 투자할 때는 그럼 어떤 전략으로 세워야 돼요? 제가 최근에 리튬 관련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최근에 네.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 리튬 가격 당분간 계속 지속적으로 높은 고공행진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리아 SE라고 부르면 안 되고 하이드로 리튬이라 불러야 되는 거죠. 최근에 사명이 변경이 돼가지고. 네, 완전 리튬을. 그렇죠. 리튬의 진심인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튬 플러스가 이제 경영권 인수가 끝났고, 사명도 이제 하이드로 리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코리아 SE는 국내 유일하고 전 세계 8번째 수산화 리튬 공장이 충남 금산에 이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완공이 이미 마쳐진 상태고요. 사용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기가 전에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탄산 리튬을 조달을 받았거든요. 대여를 했습니다. 보통 조달청은 이제 주요 어떤 희귀금속이라든지 비축분들을 조금 쌓아놓는 편인데, 코리아 SE가 어느 정도 대여를 마쳤다 라는 것은 그만큼 코리아 SE의 생산 시설이라든지 뭐 기술력, 뭐 자금력 등의 어떤 조건들이 어느 정도 다 맞아 떨어졌다 해서 인정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3,600톤 규모의 충남 금산 공장이 양산이 시작됩니다. 또 바로 추가적으로 이 공장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 규모가 5만 톤 규모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고, 총 53,600톤이 마련이 되게 되면 글로벌 업체 수준으로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간의 어떤 경영권 인수 작업이라든지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도 컸고, 현재는 조금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지금 매물대에서 지금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계속 리튬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왔을 때 충분히 상방으로 열려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SE 8.9%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감을 산다 키워드 보시죠.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의 키워드는 모든 악재는 반영한, 더 나빠질 순 없다. 네. 네, 너무 제가 심각한 말이나요? 그리고 여기는 무인공장이라고 약간 로봇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종목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색이 다른 두 종목인데, 롯데하이마트 악재는 다 나왔다고 하지만 롯데가 항상 최근에 그 지분에 있어서 롯데케미칼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롯데하이마트는 어떤 악재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뭐 실적 악화죠.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좀 오프라인 쪽이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비 심리 위축과 또 실적 악영향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주가를 많이 끌어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실적 악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 전반적인 악재들이 롯데하이마트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월봉상 흐름을 보면 지난 2020년 3월 우리 시장이 하락을 만들었을 무렵, 이때 주가가 한 12,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수준까지 급격하게 내려왔다가 빠르게 반등이 나온 전력이 있는데, 지금 롯데하이마트가 13,000원, 12,000원 정도권역으로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11조 7천억 정도 수준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3천억 정도 수준으로 거의 6분의 1 토막 가까이 시가총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
억제로 인한 주가의 하락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자 규모도 이미 충분히 반영이 돼서 3분기부터는 일정 부분 영업이익의 흑자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고 내년부터 시장이 조금 양호해진다면 다시금 오프라인 쪽의 매출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이러한 이제 저효율 점포 중심의 지금 폐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체험형 메가스토어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것들이 잘만 진행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주가와 실적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존재하고 지금 현재 8% 정도 상승력이 나왔지만 현재의 시세를 따라잡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았을 때 한 대략 12,700원 이하로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1,800원 정도 제시해 드렸지만 굳이 손절하기보다는 더욱더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5,000원 정도 제시해 드렸지만 한 2, 3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25,000원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하이마트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대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유일 로보틱스 무인공장이라는 키워드 속에 이 종목을 꼽아봤는데 최근에 로봇주들이 네. 좀 이 역시도 시세 분출 이후에 좀 쉬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네.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지금 전반적인 로봇주들 위치들 충분히 쉬어갈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분할로 조금 옥석가리기 해가지고 진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시청자분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그리고 국내에서는 주 52시간제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시장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 악화는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무인 공장을 비롯해가지고 공정 자동화 기업들까지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그 로봇 집적도를 얘기를 하는데 보급 수준을 얘기하죠. 그것은 로봇 집적도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를 가리키는 건데 전 세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집적도가 약 192대 정도가 됩니다. 국내 입장으로 봤을 때는 1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한민국이 세계 로봇 집적도를 보여주고 있고 평균 932대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7배 이상의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큰 것에 대비해가지고 집적도도 높은 것에 대비해가지고 이 로봇 시장으로 진입 자체는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뭐 산업용 로봇은 이제 일본이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서비스용 로봇 쪽으로는 미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무인 공장에 대한 언급했을 때 유일 로보틱스가 굉장히 시세 분출이 있었던 부분들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국내 어떤 유수의 로봇 기업들과 뭐 인수라든지 MOU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충분히 로봇주들 다시 한번 시세 분출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결국엔 이제 자동화, 생산 자동화 기술에 더해가지고 로봇 기술을 같이 갖고 있는 기업이 어떤 것이냐, 무인 공장, 공정 자동화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 유일 로보틱스가 충분히 거론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고객사로 봤을 때 삼성, 그리고 LG, 현대기아차 등의 1차 벤더들한테 이미 지금 기기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플라스틱 사출 성형 관련 로봇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 자동화에 따른 어떤 산업용 로봇부터 자동화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번 수주를 받을 때 턴키로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점들을 조금 투자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이 흑자를 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계와 초기이기 때문에 뭐 연구비라든지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아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는데 유일 로보틱스 보시면 2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재무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라에 이제 공장 부지를 약 8,000평 정도 확보를 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 봤을 때 지금 기술적으로는 121선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121선 최근에 생겨서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부터 27,000원 아래까지는 매수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 36,800원이고요. 손절가로는 2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장마치기 전에 외국인 기관 수급 볼 텐데 기관 쪽에 좀 특징을 보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매수는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전력, 하나솔루션이 유입이 좀 되었고요. 네. 매도는 한국정보통신, 산돌, 하나시스템 쪽에서 매도력이 좀 나온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 선임 그리고 책임 경영 강화, 또 시장의 상승력 이런 것들이 좀 매수세를 몰리게 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적자 우려에 따른 낙폭 과대로 인한 매수세가 좀 어느 정도 재유입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30% 정도 증가하고 3분기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95.3%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강력한 기관의 순매수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는 이제 한국정보통신 쪽에서 최근에 좀 애플페이로 많이 상승력이 나왔었죠. 거기서 이 주가 상승분에 인한 차익 실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산돌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으로 인한 차익 매물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감소에 따른 차익 매물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외국인의 매수 종목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매수 상위 종목 기업은행이고요.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여기 안에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특징적이었고 연체율이 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건전성 조금 양호한 부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폴란드 수주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수주는 코팔리노 사업의 40조 규모 수주인데 실제로 조금 들여다보게 되면 코팔리노 수주를 받은 게 아니고 폴란드 지역 내에 민간 기업, 민간 에너지 기업과 조인을 해가지고 기존의 화력 발전소를 원전으로 바꾸는 정도의 수주거든요. 해서 실제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코팔리노 수주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수주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매도상이 대한전선입니다. 지금 글로벌 초고압 케이블 시장 연평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동시호가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1.68%의 오름세를, 코스닥은 1.7%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694선까지 왔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함께 하셨습니다.